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가지고 어우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풀린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상한가를 가도 되고요. 안 가도 됩니다. 일단 170만원대 근처에서 마무리만 해줘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장 마감쯤에 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패대기가 나왔을까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키옥시아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으로 잠깐 이제 내려왔는데 어쨌든 키옥시아에서도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니까 주식 분할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오고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상한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연락이 올라온 거는 맞는데 아직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해야 되는 숙제를 못 풀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남색깔 이동평균선 여기를 계속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선도 깨버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다시 돌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미국 증시가 불지핀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선물 지표 그대로 간다 그래서 29,000포인트까지 가준다 그러면 아마 의미 있는 자리에서 SK하이닉스가 마무리를 해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말 동안에 진짜 트럼프랑 뭐 이란이랑 미쳐가지고 진짜 핵시설을 건들지 않는 이상 무난하게 돌파를 성공은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12년차 트레이더답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타점 신호가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안 그래도 요청이 많기는 하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상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상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일단 호재로 가지고 온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직전에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SK하이닉스 이번 컨콜에서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지난 밤에 최태원이 갑자기 48억 규모를 매수를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일단 처음으로 장내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 퍼포먼스를 SK 회장이 직접 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콜에서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을 좀 기약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건 여전히 있다고 칩시다. 근데 회장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장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기약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회장의 오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주주 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왜? 회장도 샀다니까.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지분을 늘리는 거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금액은 별로 안 되죠.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 48억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일단 주식수의 1% 미만이거나 아니면 50억 미만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8억인 거예요. 만약에 100억이었으면 아마 98억까지 샀을걸요? 네, 그만큼 일단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어제 목요일날 SK하이닉스를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주가가 5% 넘게 차이나게 움직였었던 거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지금 또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잠깐 모르시겠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리감이 있었던 게 그 주주 환원 관련된 컨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또 이제 매수가 겁나게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돈 48억으로 회장 입장에서 200조 이상의 성과를 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좀 최태원도 확실히 사업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나이스한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리와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괴리감 뭔가 지금 채워졌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을 또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HBM 시장의 점유율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 데이터 센터 활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애플 그리고 아마존까지 지금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현금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회장이 진짜 웃긴 게 경영진들에서 뭐라 그랬냐면 AI 반도체 비싼 거 압니다. I know that it's expensive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give it to me. 비싸도 우리는 할 거다. 왜? 지금 AI를 통해서 뒤처질 수 없는 시대다. 이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린 더 투자를 할 거니까 AI 반도체 갖고 와. 비싸더라도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토시 하나 틀리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AI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있구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버블이라고 봤던 게 좀 잘못 본 건가? 이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던 애들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일단 그 불을 지펴줬던 사람 누구? 마이크로소프트. 참고로 빌 게이츠 다음 달에 한국 옵니다. 이유랑 일정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데 어쨌든 온다라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최태원의 행보로 인해 가지고 컴콜 관련된 주주하는 기대감 그거는 외인들의 어떤 마음을 좀 움직였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코스피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10조를 갖다 팔아치웠는데 외인들이 이게 약간 장 마감 전까지 9조 2천억 원을 샀었거든요. 물론 이제 키옥시아 그 이슈 이후로 지금 한 5천억 정도는 매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좀 머리를 식혔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월 1일부터 외국 애들이 매도했던 그 금액이 180조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9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 그게 차트를 봤을 때 SK하이닉스 1월 1일부터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9조를 매수했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의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종목별 투자자에도 대놓고 지금 외국 애들이 지금 170만 원짜리를 지금 200만 주 넘게 매수했단 말입니다. 그럼 얘네가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짧게 치고 나갈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추세를 만들겠죠. 근데 추세를 만약에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려하던 대로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000조를 지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저는 절대로 SK하이닉스의 안티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를 바라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할 건 하자 이거예요. 얘네가 여기서 왜 들어왔을까? 그것도 매물대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죠? 거래가 좀 실린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와라 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는데 깨버렸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란 뜻입니다. 그럼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그 다음 저항선은 이동평균선들이 되는 거고 돌파를 못해. 그러면 저항선 돌파 실패죠.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고 또 떨어졌는데 하방에서 지지를 또 못 받아. 그러면 좀 상당히 싫은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제가 바라는 거는 바로 박스권을 좀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어차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을 통해서 돈을 잘 벌었다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주가 방어부터 해보자. 이제 그거죠. 하락 추세였으니까 상방으로 바로 바뀐다? 그건 욕심이죠. 옆으로 가다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타점 신호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특히 더 집중입니다.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추가 매수 안 할 겁니까? 그냥 계속 400만 원 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건 모르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 보내셨을 때 타점 신호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단순하게 단타를 치는 그런 타점 신호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 저점에서 눌리고 있는데 매수 타점이 나온다. 그건 뭐예요? 반등을 노린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 타점이 나온다. 뭡니까? 여기서 꺾일 수 있다. 분할 매도가 나온다. 저항선 맞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자주 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영상 외에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제 채널 더 크게 키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타점 신호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 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 황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 황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봉이 마감이 됐으니까 주봉을 또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도 지금 일봉이 아니라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지지했던 거를 지금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주봉상 밑꼬리가 긴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이 나올 확률이 좀 높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170만 원대 이상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좀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의 모양이라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만큼 일단 지금 반도체들의 역설적인 반란이 일어났긴 했지만 지금 SK하이닉스만 이걸 뚫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같이 뚫든지 다 같이 못 뚫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일단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컨콜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자리가 매물대 밑에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이제 다음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지금 여기서 SK하이닉스 미친듯이 거래에 들어오고 외인들이 매수했으니까 연락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잠깐 심호흡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권유합니다. 하락장을 지금 겪으면서 느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릴 때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으니까 눌릴 때는 다 같이 힘드니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반등했을 때는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타점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물리기도 하고 수익을 내기도 하는 거 맞습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SK하이닉스 종목명을 보내실지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타점 신호 영상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